자, 이전 영상에서 또 여기서 끊어졌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에서 양변을 적분을 해요. 양변을 적분을 하면요. 인테그랄 t 이니셜부터 t 파이널까지, 즉 시간 간격 동안입니다. d p 벡터, 운동량 벡터죠. 그 다음에 t 이니셜부터 t 파이널까지 f 벡터 dt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적분하면 1에 관해 상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운동량, 그 다음에 t 이니셜 t 파이널 이렇게 되면은 p 파이널 빼기, 즉 t 마지막 시간에서의 운동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처음 측정하는 시간, 처음 시간에서의 운동량 p 이니셜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t 이니셜 t 파이널 f t d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거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 그럼 뭡니까?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은 이거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t final f t dt. 자, 이건 이건 뭐지요? 작용한 힘을, 전체 시간 동안 작용한 힘을 적분한 거죠. 즉 다 합한 거죠. 힘이 작용한 시간 동안, 이 시간 동안에 힘이 작용한 걸 다 합해준 거예요. 적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변했다 칩시다. 힘이 점점 크게 됐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칩시다. 이게 ft 함수 그래프예요. 여기가 t 이니셜, t 파이널이라고 하면 다 합해준 거니까 이거 면적이죠. 이게 면적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요. 자, 이렇게 요거 오른쪽 인테그랄 t 이니셜부터 t 파이널까지 작용한 힘을 다 합해준 거, 적분해준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해요. 충격량, 이 책에서는 J라고 했죠. 네, J.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임펄스라고 합니다. 임펄스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운동량 변화량은, 자, 이게 지금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물체에다 충격을 주면 물체의 운동량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 충격량이지 운동량이 충격량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자, 이게 f, t에 관한 함수고요. 여기가 t 이니셜, t 파이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는 힘이 지금 변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이 수시로 변했어요. 그런데 이거 변화한 힘을 평균 낼 수가 있죠. 평균 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평균이 나왔다 칩시다. 요게 평균이라고 칩시다. 요게 F 에버리지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이 평균 값으로 했을 때 요 면적은 요 전체 면적하고 같단 말이에요. 평균을 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다가 요거 사이를 곱해주면 요게 지금 델타 T 곱해주면 뭐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충격량이란 얘기예요. 즉 F average 곱하기 델타 T, 이게 바로 충격량과 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거는 지금 전체 변한 거 요거 했지만 요거를 평균 낸 거니까. 구분이 가시죠? 자, 이게 운동량과 충격량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입자가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계속 연속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충격량은요?
운동량을 계속 입자 여러 개가 작용하니까 하나의 입자가 작용했을 때 운동량 변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 입자의 개수만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고. 입자가 n개라면 만약에 입자가 2개를 쳤다 그럼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되죠. 한 개 쳤을 때 운동량 변화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왔을 때 운동량 변화량,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운동량은 충격이 일어날 때 이러한 운동량은 보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조건에서 보전이 일어나냐? 충돌이 일어난 동안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자, 조건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운동량의 총합은 보전돼요. 언제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물체가 있고 또 하나 물체가 있어요. 얘가 가서 얘를 땅 쳐요. 이렇게 칠 때 이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다른 외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력. 이 둘 사이의 관계만 있지 다른 외력은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외력이 없을 때. 충돌에 관련된 외력은 없어야 돼요. 됐죠? 근데 이 물체에는 중력이 있고 중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력은 두 물체의 충돌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충돌과 관련된 외력이 없는 한 운동량의 총합은 보존이 됩니다. 즉 운동량, 전체 운동량은요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선형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충돌이 일어나기 전 이게 M1 물체고요. V1으로 가고 있었어요. M2 물체고요. V2로 가고 있었어요. 자,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M1이고요. M2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난 후에 M1이 V1 프라임으로 가고요. M2가 V2 프라임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를 A, B라고 할게요. A, B, A 물체, B 물체. 충돌이 일어나기 전 운동량의 총합. 요놈이죠. 충돌이 일어나기 전 운동량의 총합 M1, V1 더하기 M2, V2. 그렇죠? 충돌이 일어난 후 운동량의 총합은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맞죠? 자, 이거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언제나 이퀄 관계가 성립이 돼요. 됐습니까? 왜 그런가 봅시다. 얘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A는 B에게 힘을 가하죠. 이거를 F, A가 B에게 가하는 힘 해봅시다.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B도 A에게 반대로 힘을 가하죠. 이거를 F, B가 A를 가하는 힘이라고 해봅시다. 됐죠? 즉 이거예요. F, A가 B에게 가하는 힘 요거와 F, B가 A에게 가하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자, 지금 그런데 스칼라를 따졌기 때문에 제가 앞에다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플러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벡터로 하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즉 크기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생긴 접촉 시간, 양변에다 접촉 시간을 곱해보세요. 델타 t 동안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F, A가 B에 대해 가하고 델타 t. 요거는 F, B가 A에게 가하는 힘 곱하기 델타 t예요. 자, 그럼 F 곱하기 델타 t 뭐지요? 바로 운동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은 뭐랑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과 같죠.
됐습니까? 운동량 변화량과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A가 B에게 힘을 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 운동량이 변해요? B 운동량이 변하지요. B 운동량이 변해요. 즉 이거는요. B 운동량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요거는요. B가 A에게 힘을 주죠. 그럼 누가 운동량 변해요? A가 운동량 변하죠. 이거는 A의 운동량과 같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써봅시다. F, A, B, 델타 T 요거는 F, B, A, 델타 T 요거라면서요. 그럼 요거는 바로 뭐예요? 델타 P, B의 운동량 변화량.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면 되죠? B는요, M2, V2 프라임. 나중값 빼기. 처음값은 얼마예요? M2, V2. 그렇죠? 자, 이거는 A가 변하는 거죠? A의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M1, V1 프라임 빼기 처음은 M1, V1. 두 개가 이퀄 관계니까 이것도 이퀄 관계 되면 되죠? 그러면 M2, V2 프라임 빼기 M2, V2는 M1, V1 프라임 빼기 M1, V1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크기를 했죠. 이거 지금 크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방향이 반대여야 되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은 M1 V1 더하기 M2 V2. 자, 이건 뭐예요?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 이거는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이퀄 관계 됐죠. 운동량 보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구분이 가셨죠? 그러면 운동량 보존이 증명이 됐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이 충돌은 세 가지가 있어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 충돌.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탄성 충돌은 말 그대로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손실 없이. 비탄성 충돌은요,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완전 비탄성은요, 하나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즉, 충돌에는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컬리전에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탄성 충돌이 있어요. 두 번째,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세 번째, 완전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탄성 충돌은요, 에너지 손실 없이 들어가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요, 중간에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얘는요, 들어가다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두 개가 붙어서 가는 거예요. 한 몸이. 튕겨 나오질 않는 거. 그럼 완전 비탄성이죠. 얘는요, 튕기긴 해요. 이렇게 가다가 충돌이 일어난 후에 붙질 않고 이렇게 튕겨서 가긴 해요. 이게 뭐 반대로 튕길 수도 있고요. 얘는요, 튕기는데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는 얘기죠. 구분이 가세요? 그래서 이번 소단에서 하는 게 바로 운동량과 운동에너지, 충돌에서의 운동량과 운동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경우가
지금 다른데 충돌이 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먼저 비탄성 충돌을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비탄성 충돌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1차원상에서의 비탄성 충돌. 1차원상에서의 비탄성 충돌이에요. 그럼 얘는요, 에너지 손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런데 충돌이에요. 충돌에선 그럼 뭐가 보존이 돼요? 운동량이요. 운동량의 총합.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이 같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즉 여기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돼요. 되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즉 요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I번 뭐라고 할까요? 그냥 두 개의 충돌을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I번째 입자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첨자만 I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비탄성 충돌에서. 그럼 완전 비탄성은요? 완전 비탄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하나가 이게 M1이고요. M2였는데 얘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V2는 0. 이게 V1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땅 부딪혔어요. 부딪히고 나서 두 개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V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충돌 전은요, M1, V1 이거밖에 없죠. 충돌 후는요, 두 개 질량 하나 합하니까 M1 더하기 M2가 V로 가요. 그렇죠? 완전 비탄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전체 질량으로 합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안다면은, 요걸 안다면은 처음 속도를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요거 처음 M1의 물체 움직임 속도를 알 수 있다면 완전 비탄성이 일어났을 때의 함께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나중 속도 V는요, 이렇게 되죠. M1, M2분의 M1, V1. 그렇죠? 즉, 요거보다는 느려져요? 빨라져요? 느려지죠. 요게 지금 1보다 작으니까. 나중 속도는 요거보다 느려지는 겁니다. 되었어요? 자, 그럼 이건 입자 하나, 둘 따졌어요. 그럼 질량 중심으로 하면요. 똑같아요. 질량 중심으로 하면요. 요거 될 거 아니에요. 전체 운동량은요. M, V, COM. 요거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하면은 V, COM은 전체 질량이죠? 그럼 두 개를 하면 M1, M2를 한다면은 M1분의 M1 더하기 M2분의 전체 운동량. 이거는 뭐와 같아요? 첫 번째 거의 운동량 더하기 초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의 운동량 나누기 M1, M2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되셨죠? 앞에서 질량 중심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성 충돌입니다. 탄성 충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